네,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 또 올랐죠? 이런 질문을 드리려다가 하긴 했습니다. 안 올랐네요 오늘은. 예, 근데 하락했습니다. 하락이 최근에 견조한 움직임을 계속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비교적 큰 폭이에요? 예, 1% 이상이니까 나스닥이 1.65%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네. 다우는 1%, S&P 500은 1%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의 시장을 일부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쏠림 현상, 그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또 일부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하면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네. 그나마 장 막판에 약간 반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네. 1.65%로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1% 이상의 비교적 폭 하락이 오랜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테슬라가 독일 공장의 방화 추정 화재로 가동이 중단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애플이 중국에서 연초 후에 6주간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비 24% 동기간 동안 감소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미국 상무부에서 AMD의 중국향 제품의 수출 제동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전부 다 악재의 뉴스들이 좀 나타났죠. 네. 즉 전체 시장은 우리가 뭐 사실 이번 주만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 지수를 찍고 언제라도 조정 하락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서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의 상승 폭의 과속이 있었고, 네. 그런 가운데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장중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 또 올랐. 엔비디아는 결국은 또 올랐어요. 네, 플러스 0.86% 올랐고요. 네. 애플의 악재가 있었죠. 마이너스 네. 2.8%, 테슬라도 악재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3.9%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는 1% 이내로 다들 약간씩 플러스는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간 내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또 어제 급등했던 인텔 뭐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주요 종목이라고 하면서 이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엔비디아나 AMD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큰 변화는 있지는 않지만 매물이 나오는 하락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미국 시장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이제 끝이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정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네. 신고 지수를 내고 어제 그 코인이 신고 가격, 역사적 신고 가격을 딱 찍고 곧바로 마이너스, 고점 대비 10% 하락해 그랬거든요. 비트코인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매물이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이는데, 네. 지금 미국 3대 지수를 보면은 S&P 500이 다우가 제일 먼저인가요? 뭐 일단 신고 지수 찍었죠. 역사적 신고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S&P 500도 신고 지수 찍고 계속 올라갔었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못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스닥 신고 지수를 지난주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대 지수 전부 다 신고 지수를 찍고 찍었죠. 나서 네. 이제 경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세계 경제가 뭐가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맞아요. 지금 상황은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전 세계 주가 지수는 다 최고점이야. 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수가 시가총액으로 지수를 산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는 그 산업이, 그 기술이 그만큼 좋다는 거고, 거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지수는 계속 좋고, 그렇지 않은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적일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경기가 호황이나 또는 화랑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경기 자체가 지금 뭐 경기를 호황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지난 동안에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화랑이라는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실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경기 지표들을 봐도 네. 계속 우려를 했지 호황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보면 GDP 성장률을 보면은 2%도 안 되는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예. 미국 역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되는 곳만 가는. 그래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실 주식시장만 뭐 저는 한정적으로 말씀드려야겠지만 경제적으로 큰 불황 또는 어려움이 있으면 네. 차별의 현상이 나타나고 비익부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우린 경험적으로 있었죠. 실예로 네.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금리를 제로 금리를 막 만들고 막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더 어렵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층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지금은 네. 지금 금리 이자율이 5% 6% 상품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많이 나와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꿈도 못 꾼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금리 상태에서는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고. 아니, 이 근데 얘기가 불을 가진 사람은 예. 올타임 좋은 거 아니에요? 언제든? 이거 예를 들어 저금리 상황에 예. 자산 가격들이 막 상승한 그것도 좋아. 고금리 상황에 돈의 가치가 높아진 그것도 좋아. 금리 이제 제로 상태로 왔던 이제 시스템 리스크 또는 이제 불황의 경착륙이 될 때는 다 같이 빠질 때는 그들도 같이 빠지죠. 아, 그래요? 예, 빠지긴 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특정 자산이 오를 때 그쪽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 부는 더 부의 부를 창출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더 어렵고 또 부를 가진 사람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네.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시장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 뭐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도 그렇지 않습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동안에 현금 창출이 있었고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는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은 자사주 매수도 할 수 있고 소각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번 참에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은 결국 주가도 더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시장의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요?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93%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0.76% 하락을 했습니다. 2,700포인트 근처 가면 내려오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규모를 샀어요? 줄였지만 샀습니다. 기관들이 5,451억 원어치나 팔았어요. 아, 개인들이 샀네요 어제. 네, 어제 또 개인들이 사고. 조금 빠진다 싶으니까 지금 사면 괜찮나 그러니까 이런 요즘의 생각도- 시는 개인들이 산 날은 빠지고 개인들이 판 날은 오르고 뭐 그렇게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요즘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 속에서 어제 여기서 정말 강하게 돌파하려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필요 충분히 근데 말씀드렸고요. 개인이랑 외국인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는 것 같은데 네네. 기관은 왜 예. 주야장천 파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 정도에는 우리 시장이 더 못 간다는 인식이 국내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국내 기관들의 이 투자 마인드가 오히려 외국인이나 개인보다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생각이 좀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생각이. 그래서 지수를 일정 내역에 해놓고 물론 타당한 논리로 정해놓습니다. 그 레벨을. 그런 뭐 우리 전체 코스피의 이익을 가지고 거기에 멀티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겠죠. 일정 부분이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좀 사고 이런 박스권 거래를 꽤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네. 국내 기관들이 2,70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것에 부담을 좀 느끼는 부분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올라가면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코스닥 매도를 정말 너무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은 뭐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섣불리 들어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연기금에서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종목 또는 1,500억 이하의 종목은 매수 금지 이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인가 그걸 조금 완화해 준다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음흠. 그런 기준들이 기관들한테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 것은 존재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밸류 프로그램의 주 핵심이 코스피에 주로 있다 보니까 더더욱 국내 기관들이 코스닥에서는 이제 매도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냥 뭐 부연 설명을 다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네. 어제는 전반적으로 경계 매물 속에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뉴스 전해드렸다시피 전력 설비, 전력 설비. 예, 통신 케이블 이거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테마로 굉장히 그래서 강세를 막 계속 보였고요. 눈여겨 보고 있는데 예. 안 돼. 너무 아니, 그러니까 네, 옛날 한 올랐죠. 2년 전 가격 보니까 못 사겠어요. 이런 저 가격 보면 못 사, 거의 대부분 다 못 사죠. 뭐. 다섯 예. 배, 10배 그냥 막 다 올랐더만. 그런 모습을 좀 네.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알테오젠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3위죠. 4위인가요? 3위인가요? 근데 알테오젠이 다시 또 오르면서 메이지온, 앱클론 등 바이오에 특히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들만 좀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부진한 어저께 하루였습니다. 네, 전기 뭐 설비, 전기 장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한 1년 반 전쯤에 예. 그때도 아마 이사님도 말씀 좀 주셨던 것 같고 아마 무슨 저희 애널리스트 나오셔서 그 얘기를 막 되게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아 이거 괜찮다 이런 얘기를. 아 근데 뭐 전력 설비면 언제 쪽 산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속으로 이제 하면서 아이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예. 그때 근데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그때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작년에 2차 전지, 2차 전지 뭐 올해에는 계속해서 반도체 이런 데 AI. 관심이 있어서 다른 쪽을 생각을 이제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전력 있는 설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것에 의한 관망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좋은 소리 하겠냐, 매파적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의회 증언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관망 분위기 속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AI 이슈가 확산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과속 우려가 좀 있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가다가 주춤하고 기한성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인터배터리 행사가 코엑스에서 오늘부터 3일간 열린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왜 그러냐면요. 네. 자, 우리 시장을 볼게요. 지금 이제 어제 시장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우리 시장이 2,700을 못 넘기면서 자꾸 거기 가면은 빠지고 가면 빠지고 외국인들이 쭉 사주면 좀 올라다가 또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하방 안정이나 상승 분위기를 마련했어요. 그러나 차별화나 쏠림 현상만 나타나는 거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레벨업은 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지금 아까 전력기기 종목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에 올해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뭡니까? AI양 반도체잖아요. 네. 그들 종목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들 종목을 지금 사겠느냐? 손 안 나가죠. 지금 반도체 몇 개 종목도 갖고 있어 다 파셨다면서요. 반도체요? 그 이후에 다 올랐거든요. 반도체 장비, 네, 장비요. 네. 네, 올랐단 말이에요. 다시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 사죠.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저 밑에 소외되어 있거나 뭐 지금 내수주에 있고 요즘에 제일 안 좋은 쪽이 하는 게 또 엔터 주고 막 그래요. 네. 그런 종목을 지금 사서 난 기다릴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도대체 그럼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 시장이 뭘 먹고 갈 거냐라니까 마땅치 않은 거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이슈가 나오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이벤트와 연관되어 있는 테마성 거래 이런 거래뿐이 없어요. 이오 테크닉스 20만 원이에요 지금. 예, 역사 신고 났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10만 원에 샀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사갖고 계속 7만 원, 뭐 6만 원. 아유 내가 그래서 속을 엄청 세기다가 예. 12만 원인가? 예. 최근에 막 올라가고 네네. 딱 되면서 한 2, 3년 고생했으니까 아유 예. 됐다 빨리 치우자 이러고 이제 팔았더니 예. 그때부터 주식이 뭐 그렇죠. 주식 아. 시장의 반도체 종목 중에 꼭 오르는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을 증권업계 쓰는데요.
그런 종목 중에 대표 종목 하나가 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좋다가 거의 반토막 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종목 갖고 계시는 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요즘에 이제 전화를 받고는 하는데 예. 신고가 났습니다. 역사 신고가. 이제 그렇게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냥 들고 가자니 뭐 빠지면 너무 또 깊게 빠지고 이건 중소형주만 그런 게 아니고 대형주도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 좀 약간 그래 큰 종목이잖아요, 여기는. 예. 아니, 요즘 그래서 이오 요구르트도 안 먹어요. 근데 20만 원엔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지금 더 가면 어떡하나 이 걱정은 좀 되죠. 이제 팡 종목이 올라가면 걱정스럽죠. 예, 그렇게 네. 많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한 경계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외된 종목을 건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주 추세가 좀 없어졌고요. 최근 들어서는요. 다시 혹시 증시 레벨업 얘기 나오면서 정책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움직인다면 네네. 그러면 어떤 흐름이 좀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벤트에 의한 종목별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 2개를 써놓은 게 자, 인터배터리 2024가 오늘부터 3일간 있을 거고요. 네. 엔비디아 AI 컨퍼런스가 3월 18일인가부터 있습니다. 아, 3월 엔비디아에서 주최하는? 예, 아, 이게 굉장히 컨퍼런스. 중요합니다. AI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제품들이 나오고 신기술 개발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끌어갈 개연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키워드를 좀 보시면서 시장을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국 관련된 뉴스가 몇 가지 있는데 내용이 텍스트가 길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전략 CIO가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블룸버그의 대놓고 TV에서 얘기했어요? 대놓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3대의 성장의 축인 부동산과 인프라 수출이 약화되고 있어서 네. 향후 10년 동안은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막 험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주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불투명한 정책과 경제 데이터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 않다. 뭐야, 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 주식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지난 2월 말에는 좀 이제 급등을 했지만 중국 주식이 너무 싸게 나오니 최악의 뉴스에 대폭 할인된 것인지를 묻는 고객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는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 TV에서 대놓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이 꽤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대도 상당히 시장이 있어요.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그거 했었잖아요. 뉴스 하면서 네. 요번에 뭔가 경기부의 정책의 기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가운데 중국 경제 부진에 중국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애플, 테슬라, 뭐 이런 포드 이런들이 다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들이 고전을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도 예. 있고, 예, 뭐 애플 부품사들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는 거예요. 중국을 보는 겁니다. IMF에서 중국 성장 올해 4.6%, 이번에 발표는 목표치 5% 발표했습니다. 4.6%로 보고 있고 2028년도에는 3.5%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뉴스 전해드렸듯이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 부진 계속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폰 15를 지금 20만 원 이상의 할인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중국에서? 해요. 예. 자, 테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2월에 전월비 16%, 전년비 19% 판매 대수가 줄면서 네. 할인 및 인센티브 제공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거 계속 뉴스를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포드도 중국 판매 부진으로 전기차 부문 최대 손실 55억 달러 손실이 일어날 거다라는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다른 부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작년 3분기 전체 매출이 글로벌리 10% 증가했거든요. 네. 중국 내에서는 9%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중국이 안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고 네. 중국 내의 내수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중국 내의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네. 해서 중국 내에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중국향의 중국의 거대 시장이잖아요. 거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글로벌 기업들이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고전 속에서 이런 주가들이 내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또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미국 상무부에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도 AI 칩 중국 수출 제한을 시도했다라는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AMD에서 중국형 AI 프로세서를 수출을 하고자 수출 허가를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산업안보국으로부터 라이센스 받아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의해서 AMD도 지금 제동이 걸리면 여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 의원들이 바이트댄스의 틱톡 있잖아요. 네. 이거 165일 이내에 여기서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 내 영업 금지한다. 응? 이렇게 미국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합의하에 틱톡 니네 팔고 나가든지 예. 아니면 장사 못 한다. 예. 와, 세게 나오네. 예. 이렇게 요번에 그것도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165일 이내에 이렇게 이게 의회 5달. 의결이 됐습니다. 5달 한 의결이 됐어요. 보름. 네. 예. 그렇게 된 뉴스가 좀 있었고요. 양회는 뭐 아까 우리 뉴스하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하락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까지는 시장 기대치에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업들 가운데도 전 세계로 뭐 판매하는 그 기업들 가운데도 중국 비중이 낮은 회사는 예.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주가 있고. 좋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중국 비중이 뭐 30% 50% 이렇게 높은 회사들은 상당히 어렵겠네요. 예, 이렇게 된 지 벌써 한 뭐 1년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네.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네. 더 격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올해는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큰 규모로 따져 보면 중국에 가장 수출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 비중 중에 중국 비중이 워낙 높았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았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수출 비중을 점점 이제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여러 기업들도 좀씩 또 살아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하고 연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았던 게 그것이 이유가 아니냐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엔비디아 AI 행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GTC 2024입니다.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있고요. 네. 여기서 엔비디아가 샤인볼트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공개를 해요. SK 하이닉스도 하고 마이크론도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HBM3E 12단 이거 지금 마이크론이 8단이에요. 8단. 네. 12단을 공개하겠다라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수율이 얼마큼 나오고 테스트가 얼마큼 진행이 됐고 언제 얘가 뭐 납품을 하고 이런 거는 이후에 추후 우리가 보도를 볼 문제입니다. 네. 여튼 간에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뒤쳐서 있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딴 데보다도 좀 더 기능이 개선된 제품을 요번에 공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8일부터 21일 즈음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뉴스플로우에 그리고 이때 어떤 신기술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이게 당분간은 볼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그리고 인터배터리 2024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테마로 전체 섹터는 테마가 아니지만 일시적인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관련돼 가지고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서 블록딜을 한다고 하네요. 전체가 34.26% 있는데 그중에 2.2%인 295만 주를 근데 할인 가격이 되게 높아요. 9.8% 할인해서 블록딜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아마도 그 수요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매우 큰 대주주예요. 2대주주입니다. 2대주주. 알리페이가? 네. 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카카오 지분을 판다고요? 판다고요. 어디에다가? 2.2%로. 기관 투자한테 파는 거죠. 수요 그래요? 예측해서.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할인해서 하면 주가가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페이는 지금 상장했나요? 이제 그 카카오페이가 오늘은 가격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적어도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좀 있겠군요. 높게. 그렇죠.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뉴스를 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 10%씩 할인은 잘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한 3, 4% 이 정도 이제 하는데 10%나 한다는 거는
뭐 급하게 팔거나 아니면 네. 좀 물량이 커갖고 이건 누가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할인하는 물량 거죠. 자체는 한 1,000억 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그래요? 같은데 뭐 할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할인해서 블록딜을 알리페이가 기관 투자자에게 넘겼다. 예. 네, 그 뉴스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어제 그 주빌리 초콜릿은 드셔보셨습니까? 아직 올려놨습니다. 올려만 놓으셨어요? 저기 거기 우리 같이 식구들이 같이 거다 올려놓으면 서로 보는 탁자 위에다가 이 아빠의 마음이죠. 자, 막 대놓고 이렇게 야 갖고 왔다 먹어라 이런 건 이제 안 하시고 쓱 올려놓으시면 그 마음 또 쓱 확인하고 서로 쓱 몰래 이렇게 잘 드시는. 먹겠습니다. 네, 주빌리 초콜릿 달콤하게 3월도 함께 보내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